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을 맡은 한진희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두 이제 봉화로 가서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분 이미 뭐 프로 방송인이고요. 프로 법조인이라서 오늘 걱정이 없습니다, 방송에. 자, 정필승 변호사님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방송에는 자주 다들 나오셔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각자 한 분씩 개인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정필승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사 겸 변호사, 변희사 정변하고 활동하고 있는 정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6주기에 이렇게 민주당 델리민주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의사와 변호사, 대단한 이력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그게 레전드네요. 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네, 저는 민변 대구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 대구에서 아침마다 기차를 타고 와서 방송하고 다시 내려가는 네, 세상에. 강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또 여러 이슈들 그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그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스타트를 저희가 어제도 좀 짚어드렸던 그 국민의힘 국민 사이렌 센터 소식, 거기서 나오는 또 가짜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매번 놓치지 않고 김문수 후보의 말말말 그 거짓말 시리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사이렌 센터에서 내놓은 허위 주장. 이 김혜경 여사가 2017년 당시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던 걸 가지고서 본인들은 뭐 김혜경 여사가 먼저 그 당시에 후보자 배우자가 토론을 해서 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제안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이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거 최근에 김혜경 여사가 이제 법카 사용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받았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취지를 이제 당연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뭐 이준석은 엄마 나와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것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역풍을 맞았던 부분은 아니 후보 배우자를 검증할 거면 아니 너는 그러면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을 왜 통과 안 시켰어. 지금 그런 주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먼저 빵에 가고 나서 방에 입실하고 나서 예. 방에 입실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건재하잖아요. 네.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사과 하나로 퉁치고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예. 사과로 퉁치고 그냥 김건희는 없던 일로 하고 자 이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김혜경 여사를 털어볼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 김혜경 여사의 예전 발언을 뜯어봐도 예.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제 예. 귀에는 이게 배우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저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그렇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거는 그 국민 사이렌 센터에서 그 링크까지 게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뭘 주장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이렌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가요? 여기 국민 사이렌 센터잖아요. 사이렌이 그거- 무슨 뜻이냐면 민주파출소 따라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아유, 따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희 예. 사이렌 이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사이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왱왱 울리는 걸 네네네. 생각하는지만 사실 사이렌이 원 뜻이 네. 사람을 올가매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 뭐 사이렌 전설이 그거잖아요. 네. 아름다운 예. 노래도 사람들을 홀려내가지고 잡아먹는 네. 그 괴물들이잖아요. 오 캐리비안 해적에서 봤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그럴듯한 소리로 국민들을 올감해서 속이려는 자세. 예. 그 국민 사이렌 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네요. 이거 김혜경 여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네들 뇌내망상으로 뉘앙스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후보자 배우자 검증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속이려는 자세. 예. 국민 사이렌 센터 아주 이름이 적절하다. 야,
원문을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게 도대체 좋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후보들을 검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 되든지 간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끝장 토론, 밤생 토론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서 토론하라고 억지로라도 시키고, 그리고 저처럼 같이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후보 부인들도 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앞부분 읽어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게 후보자들 토론하자. 예, 후보자들 토론하자는 얘기잖아요. 끝장 토론 가자. 뭐 이런 열심히 얘기였고요. 토론 많이 해가지고 후보자 검증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뒤쪽에 배우자 검증을 하자는 얘기는 토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론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한테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마치 앞말과 뒷말을 교묘히 짜맞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 뇌내망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싶은 형태로. 그래서 저 배우자 검증 이야기를 했더니 배우자 검증은 배우자 토론이구나. 배우자 토론을 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참 이거 심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맥락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뭐 스스로 그냥 입증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망상 회로를 열심히 돌려서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이렌, 그러니까 현혹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악의성을 갖고서 이 의도적으로 그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이게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냥 뭐 명예훼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사실 예.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고, 이제 거짓말하는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데, 김혜경 여사가 토론을 제안했다. 이 내용만으로는 뭐 김혜경 여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 당선 못되게 할 목적으로 그렇죠. 방송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특히 예.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도 공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 셉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리기 거짓말하는 위해서. 거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벌금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당선 상실이고 뭐 선거 비용 다 토내고 이거 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최하가 500이에요. 최하가 500. 그럼 이상의 의원은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그리고 네.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 사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유죄를 판단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게, 혹은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을 왜곡한 거죠. 예, 허위의 그렇죠. 사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나중에 지나가면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오디발 내밀고, 만약에 그러면서 또 되게 웃긴 게, 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러면은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기들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거. 끝나면 대선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 줄줄이 걸리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앞장서서 앞장-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정치를 굉장히 좀 저열하게 만들다니까, 뭐 이 수준 자체를 낮게 만드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선거 상황 속에서 자, 그냥 마음껏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수히 많이 던지는 상황들인 건데, 이게 추후에 법적 책임으로서 돌아올 그 문제는 본인들이 내뱉은 말보다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